안녕하세요. 스켈틴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공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스트로크라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스트로크라는 걸 한번 구분을 해 봤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스트로크의 크기라는 척도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구분을 해 봤었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1번, 2번, 3번 이렇게 스트로크의 이름을 붙여서 스트로크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의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리듬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이라는 스트로크의 구분을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더 많은 척도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구분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스트로크 과정에서 큐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피드가 있겠죠. 뭐 느린 스트로크도 있을 거고 빠른 스트로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의 스피드와 관련된 템포라는 척도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또 구분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큐를 통해서 공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피드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공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수 있듯이 큐의 무게가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도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건 뭐 F는 ma니까요. 그래서 그 큐의 무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뭐 그립의 체결 형태가 되겠죠. 뭐 그립을 통해서 손의 압력을 큐에 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큐가 가지고 있는 큐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스피드와 관련된 템포라는 척도와 달리 이거는 큐의 무게와 관련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은 그냥 파워라는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스트로크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말씀드린 이 템포와 파워가 어느 지점에서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에 그게 무슨 얘기지? 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때가 되어서 제가 타이밍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공에 전달되는 임팩트 당시의 에너지의 양과 그다음에 릴리즈 당시의 에너지의 양이 완전히 변화되는 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척도로 이제 타이밍이라는 척도를 가지고선도 우리가 스트로크라는 걸 구분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큐가 움직이는 방향과 관련되어져서도 스트로크의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큐의 운동에 있어서 수평과 수직 방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공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는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공의 성질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뭐 업앤다운이라든가 또 이제 소위 그냥 우리는 이제 큐를 비트로 치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더더더더 고점자 레벨에 가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큐를 비틀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큐의 운동 방향과 관련되어진 척도를 가지고선도 우리가 스트로크를 구분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했었던 크기, 그다음에 리듬, 템포, 파워, 그다음에 타이밍, 디렉션 여기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스트로크를 구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스트로크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걸 하나하나 물론 다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순서가 필요한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단 하나의 스트로크도 정확하게 구현을 못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진행되어진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스트로크의 모델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좌측의 열에는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의 크기라는 척도를 가지고 구분한 1번, 2번, 3번 스트로크를 나열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의 행으로는 이제 리듬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두 가지의 척도를 만들 수가 있겠죠.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과 열이 만나는 각각의 필드마다 각각 구분되어지는 스트로크들을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6가지 정도의 스트로크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스트로크 더하기 가속 리듬의 스트로크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스트로크 플러스 감속 리듬의 스트로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서는 2번 스트로크 플러스 가속 리듬이 있을 수 있고 2번 스트로크 플러스 감속 리듬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마지막 행에는 3번 스트로크 플러스 가속 리듬 그리고 3번 스트로크 플러스 감속 리듬 이렇게 총 6가지의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1번, 2번, 3번 스트로크와 그 다음에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스트로크의 모습들이 조금씩 그려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번 스트로크 플러스 가속 리듬이다 라고 한다면 스트로크의 크기는 아주 작은 형태인데 백스트로크에 와서 일단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출발하고 공을 치면서 살짝의 가속이 있고 또 짧게 멈춰야 되겠죠. 1번 스트로크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스트로크의 모형이 동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되죠. 또 두 번째로 1번 스트로크 플러스 감속 리듬이다 라고 그러면 역시 스윙의 크기는 작은데 이번에는 백스트로크가 빠르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멈춤이 없이 빠르게 던져져서 공에 강한 임팩트를 주고 공의 저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추럴 스탑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역시나 그 크기, 스윙의 전체적인 스윙의 크기는 작은 스트로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스트로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 나가시면 스트로크의 모형을 한 6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번 스트로크 플러스 가속 리듬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면 그러한 스트로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배치의 공략에 이런 스트로크를 쓸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연습을 하셔서 득점 확률을 높이실 수 있게끔까지 그렇게 가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1번 스트로크이다 보니까 이 스트로크의 크기는 이렇게 작게 되겠죠. 뭐 한 20cm 범위 안쪽에서의 스트로크의 크기가 결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가속 리듬은 제가 지난 편에서 설명드릴 때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임팩트를 약하게 준 다음에 가속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속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 전진력을 더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1번 스트로크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스윙의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 구간이 길어질 수도 없고 가속의 비율이 커질 수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느리게 출발해서 살짝 가속을 주고 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가속이 거의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밀어주는 팔로우가 있기 때문에 푸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에는 전진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본다면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밀어주는 형태,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밀어주는 형태, 이런 스트로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윙의 크기가 작고 스피드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스트로크가 종결되다 보니까 이 공이 가진 특징은 뭐냐 하면 비거리가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팩트도 약하게 맞았기 때문에 회전 당점을 치시던 아니면 무회전의 이 중앙 당점을 치시던 어디를 치셔도 내 공의 회전이 증가하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거리를 가야 될 필요는 없는데 반사각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경우엔 이 1번 스트로크와 가속 리듬이 만나는 형태가 아주 유용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좁은 형태의 옆돌리기가 됐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께 공략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테고, 대신에 우리가 스트로크의 이 속도가 올라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원치 않는 회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회전이 만들어지면 반사각이 커지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앵글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1번 스트로크 작은 스트로크를 만드시고 두께 보신 다음에 백스윙에서 멈추고 살짝의 가속만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공에는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쉽게 득점을 하실 수 있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로 우리가 뭐 이런 형태의 비껴치기가 쓰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러면은 어딘가 맞고 반사각이 커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뭐 비거리는 작아도 되는 거니까 무회전 당점을 이용해서 두께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1번과 가속 리듬이 만나면 뭐 쉽게 공략이 가능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비록 오버되는 각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도 내 공에는 회전이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득점을 쉽게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스트로크의 크기가 짧다, 작다. 그래서 거기에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출발하기 때문에 큐의 출발 속도는 느려서 임팩트는 약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회전 당점을 준다 하더라도 회전이 늘어나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반사각은 작아지는 형태가 된다. 단 우리가 1번이라는 어떤 하나의 제약 조건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트로크의 운동의 크기가 작아서 느리게 출발한 이 내 큐가 가속 구간을 가지더라도 짧은 가속 구간밖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속이라도 이 속도를 크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진력은 더해주지만 내공의 비거리가 멀리 갈 수는 없는 형태이다. 그래서 비거리는 작아도 되는데 반사각이 커지면 안 되는 배치에서 우리는 이 1번 스트로크와 가속 리듬을 사용해서 공략을 하시면 아주 높은 득점 확률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다. 지금 뭐 충분히 두꺼운 두께를 보시더라도 4분의 1 정도의 두께를 보시더라도 지금은 장축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백스윙에서 멈추고 이렇게 툭 하고 쳐주시면 오버가 될 것 같지만 절대 오버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근데 같은 1번 스트로크이지만 우리가 같은 1번 스트로크이지만 감속 리듬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아무래도 백스윙 탑에서 멈춤이 없다 보니까 속도의 스피드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임팩트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록 무회전 당점을 쓰신다 하더라도 이 공에는 전진력보다는 회전력이 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쿠션부터 회전력이 늘어나서 반사각이 커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짧지만 작은 1번 스트로크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감속 리듬을 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벌써 회전이 먹어서 원하는 형태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가속 리듬은 쓰지만 스트로크의 크기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늘어나는 형태, 2번 이상의 크기로 늘어나는 형태를 또 쓰시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속 구간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피드를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스피드가 올라가면 공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물론 전진력의 에너지지만 구름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걔는 회전이 생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사각이 커지면서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각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가속 리듬은 여기서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큐를 크게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튀어나오는 과정에 회전이 발생해서 이렇게 오버가 나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는
배치와 어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뭘 했다? 네, 스트로크의 크기를 너무 크게 가져갔다. 크게 가져가면서 반사각을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공의 충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공에다 준 모든 전진력이 쿠션 충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충돌 과정에서 쿠션을 누르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작은 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즉 2번 플러스 가속 리듬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앵글에서 두께가 너무 얇았다 그러면은 짧은 형태로 빠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2번 플러스 가속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얇게 치셨어요. 그러면은 쿠션에다가 내가 힘을 주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더 짧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조금만이라도 두께를 쓰신다면 충돌 과정에서 내공이 바닥 마찰, 일적과 충돌과 바닥 마찰 과정에서 내공이 구름을 얻게 되고, 그럼 그거는 회전으로 변해서 반사각이 커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얘는 또 큰 각으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형태의 앵글에서 우리가 작은 반사각을 가지고 쳐야 되는데, 특별히 그렇게 큰 비거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트로크의 크기는 최소로 1번 스트로크로 만드시고,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발사되는 가속 리듬을 사용을 하셔서 제일 작은 스트로크로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공에는 어떠한 에너지도 증가하지 않으면서 전진력만 가지고 움직이는 공이 되기 때문에 작은 반사각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트로크가 지금은 잘 안 만들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실전에서 이런 공들이 섰을 때 너무 얇아서 이쪽으로 빠진다던가 아니면 회전이 생겨서 크게 빠진다던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내가 2번에 이런 밀어치는 형태로 공을 치는 형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당점의 선택을 좀 더 역회전 방향으로 해주시는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공을 치실 수 있게 되겠죠. 즉 두께를 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두께는 평범하거나 아니면 더 두껍게 보시더라도 살짝 무회전보다는 약간의 역회전 성질을 주신 다음에 내가 비록 2번으로 치겠다 하면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쭉 밀어 주신다면 2번 스트로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진력, 1번에 비해서 강한 전진력으로 회전이 증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증가할 회전을 상쇄시키는 작업을 치시기 전에 당점 컨트롤을 통해서 하신다면 2번 스트로크로도 얼마든지 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좁은 형태가 됐다 그러면 우선 가속 리듬을 사용을 해서 전진력을 사용을 하는 공략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초이스는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크면 클수록 스트로크가 크면 클수록 내 공에 전달되는 전진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회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두께 충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가될 회전을 감안해서 상쇄시키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냥 지금 이런 공들은 1번 스트로크와 어울리게끔 가속 리듬을 1번 스트로크와 어울려서 칠 수 있게끔만 여기서 작게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이렇게 톡 이렇게만 쳐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득점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는 거다. 단 아직 내가 잘 익숙치가 않아서 1번 스트로크가 어느 정도의 세기로 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몰라서 좀 큰 스트로크로 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회전 당점에 미리 늘어날 회전을 감안해서 회전 당점의 변화를 좀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공들을 내가 1번의 감속 리듬으로 친다. 득점 확률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왜? 감속 리듬 자체는 전진력보다는 회전력이 많은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력을 주고 친다, 아니 무회전을 갖고 쳐도 벌써 회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 순간 내 공에는 이렇게 회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득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스트로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좀 전에 2번 스트로크와 똑같이 이것도 그러면 1번 스트로크에 감속을 치면서 미리 회전이 늘어날 걸 감안해서 회전을 잡고 치면 안 되겠어? 근데 다른 거죠. 왜? 감속 리듬은 회전을 증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회전을 만약에 그걸 감안해서 역회전을 잡고 쳤다 그러면 감속 리듬은 그 역회전이 더 증가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감속 리듬으로 치면 그냥 빨딱 쓰는 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스트로크이지만 여기서 내가 가속을 쓰냐 감속을 쓰냐에 따라서 회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가속이라는 건 전진력과 관련되어져 있다. 즉 당점을 어떤 회전을 썼을 때 그건 반사각에만 첫 번째 반사각에서만 반사각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될 뿐이고 반사 이후에 만들어지는 공은 구름으로 변화해서 회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감속 리듬을 쓰게 되면 전진력이 아니라 회전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에서 반사된 이후에도 그 회전력이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역회전을 이렇게 주시고 감속으로 치게 되면 원쿠션뿐만이 아니라 계속 역회전이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딱 쓰는 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속 리듬을 치시는 순간 그 감속 리듬 자체의 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득점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감속 리듬은 가속 리듬에 비해서 전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가 느려지면 비거리는 가속 리듬보다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섰을 때는 1번 스트로크 플러스 가속 리듬을 갖고 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뭐 얼마든지 지금 편한 두께를 갖고 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한 형태를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그냥 쌍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런 형태로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공들을 회전을 주고 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속 리듬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회전보다는 전진력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옆돌리기가 섰는데 여기서 내가 가속 리듬을 치고 있다. 더군다나 스트로크를 1번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빠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죠. 반대로 지금 회전을 얼마 안 주시더라도 감속 리듬을 갖고 이렇게 쳐주신다면 공에는 자연스러운 회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이 필요한 배치에서는 1번 플러스 감속 리듬이 엄청나게 유리한 공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옆돌리기가 섰다 그러면은 기존 스트로크는 1번 플러스 감속 리듬이 되는 겁니다. 당점이 어디 있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초이스인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뭐 중단이나 약간의 중하단 정도만 주시고 감속 리듬 만드시고 이렇게 쳐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득점이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두께를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상단 뭐 두꺼운 두께를 좋아해. 절반 정도 두꺼운 두께를 좋아해. 그런데 그럼 그 두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분리각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는데
회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데 맞았는데 회전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속 리듬을 치는 대신에 두꺼운 두께를 쓰신다면 최초에 공략하는 당점의 회전량을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줄여주시고, 왜? 이렇게 치셔도 공인의 회전량은 감속 리듬 때문에 늘어날 거니까. 치신다면 두꺼운 두께를 치셔서 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나는 상대적으로 좀 얇게 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얇게 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출발하는 회전량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감속 리듬 만드신 다음에 툭 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얇게 친 다음에 회전량을 많이 줬으니까 더 많은 회전이 만들어져서 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플러스 가속이냐 1번 플러스 감속이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배치를 보시고, 이런 공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이 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딘가 맞고 공이 왔는데 여기 회전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공이 2와 3에 왔을 때는 거의 회전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들은 어떻게 돼요? 가속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진력이. 그러면 그 전진력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회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얇게 이런 데로 간다고 해봤자 아무리 많은 회전을 줘도 가속을 주면 이렇게밖에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쿠션 지점을, 이 도착 지점을 좀 분리를 내도 회전이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데를 친다고 해도 가속으로 친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럼 두께는 더 두껍게 보시고 회전은 주실 필요가 없을 거고 들어와서 쓴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속 리듬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면 쉽게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지나친 가속을 준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치셨는데 여기서 지나친 가속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고 나서 여기 갔을 때 전진력이 더 듬뿍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못 오고 이런 반사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내 공이 너무 전진력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줬는데 여기서 가속을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충돌 이후에 원쿠션으로 들어가는 내공의 전진력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니까 반사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 이 공을 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회전이 아니라 회전량을 주셔야지만 이런 반사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회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서 회전이 늘어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득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실수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스트로크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백날 알아봤자 여기 이 공의 성질을 내가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형태의 스트로크가 뭔가 이걸 모르면 백날 쳐봤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항상 쳐봐야 아는 공이 되는 거고, 내가 근데 공 성질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면 내가 이런 두께를 보더라도 1 더하기 가속 리듬만 갖고 비록 회전을 좀 주더라도 내가 이렇게 짧게 여기서만 이렇게 툭 쳐준다면 저기서 죽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쉽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거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얇게 이렇게 회전을 주고 치시려고 하는데 그조차 1 플러스 감속이 됐다 그러면 회전이 늘어나면서 크게 나갈 거고요. 1 플러스 가속이 됐는데 크기가 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속이 돼도 말똥 하는데 크기가 크면 빨딱 서버리니까 안 나오겠죠. 훨씬 더 두꺼운 두께 이런 데를 보시더라도 1 플러스 가속을 주는데 1 플러스 가속만 내가 지휘 깊게 주시고 툭 친다 그러면은 공은 작은 각으로 움직여서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스트로크와 가속 리듬이 만났을 때 유리한 배치들, 이런 것들 다양한 배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치들의 공략
과 그다음에 뭐 배치의 예들 이런 것들은 개인 레슨을 하는 그런 클립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양한 배치들을 설명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배치, 대표적인 배치들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 공을 공략해서 비껴치기를 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떠 있고 각도 잡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란 공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공이다. 비록 이런 데 가도 회전이 증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두께만 맞춰 주시고 당점 1 더하기 주신 상태에서 1 플러스 가속력, 1 플러스 가속력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만 툭 쳐 주신다면 회전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발딱 서서 가는 공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척도, 그러니까 스트로크의 크기와 스트로크의 리듬, 이 두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을 좀 이렇게 융합, 믹스를 해서 이제 나눠 보니까 총 6가지 정도 스트로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 플러스 가속 리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 플러스 감속 리듬. 이 1 플러스 감속 리듬과 2 플러스 가속 리듬, 이 두 가지의 스트로크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못 치셔도 상관없어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 플러스 감속 리듬과 2 플러스 가속 리듬,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치실 수 있어야지만이 3쿠션 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잘 구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그 경기 중에 내가 득점을 했다. 그러면은 맞을만 해서 공이 맞은 거고요. 내가 잘 쳐서 맞은 게 아니라 맞을만 해서 맞은 거고, 그리고 그 득점 과정에는 많은 비율의 운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부터 이어지는 두 개, 그러니까 1 플러스 감속 리듬과 2 플러스 가속 리듬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하시고 더 많이 연습하셔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한 이 1 플러스 가속 리듬은 뭐 사실 한 경기에 몇 개 못 치고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죠. 몇 번 못 만나고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런 배치를 만났다 하더라도 1 플러스 감속 리듬이나 아니면 2 플러스 가속 리듬을 아신다면 그걸 이용해서 칠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열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